2024학년도 B형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제가 교원대학교 승윤희 교수님의 음악교육 심리학 책을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이 음악교육 심리학 책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된 듯합니다. 제가 이 책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기억을 묻고 있는데 음악적 경험, 상황, 개념 등에 대한 표상을 통해서 형성된다. 여기에 음악적 스키마는 경험, 상황, 개념, 표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동일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은 음악적 스키마가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니은에 해당하는 단계의 명칭을 적는 문제입니다. 이 역시 같은 책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가드너의 음악 발달 단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7에서 13세의 관습적 단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속 문화권에 대한 예술적 표상, 소속 음악 문화권에 대한 완성된 도식. 여기서 정답은 니은 관습적 단계입니다. 그런데 기초 책에서는 이 관습적 단계의 나이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2에서 7, 7에서 13 이렇게 두 가지의 나이대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쨌든 문제에서 물었던 것이 7에서 13세 기초 책에서도 7에서 13세는 관습적 단계에 해당한다고 했으므로 승윤희 교수님의 음악교육 심리학과 음악교육 기초에 따라서 정답은 관습적 단계로 잡아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번에 도식은 관계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관계조에서 C에서 먼저 딸림조 관계를 갖는 G 메이저가 나왔고 아래로 갈 때는 버금 딸림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나란한 조를 의미하고 왼쪽으로 갈 때는 같은 으뜸음조를 말합니다. 혹시나 동주음조라고 적으신 분들도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C 메이저에서 E 마이너로 갈 때는 여기에 딸림조가 나왔고 나란한 조가 또 나왔습니다. 이것을 적을 때는 딸림조의 나란한 조, C에서 D로 갈 때는 버금 딸림조의 나란한 조, 이렇게 관계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나에서 다시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나에서 위로 갈 때는 딸림조, 5도 위의 조인 B플랫 메이저 조성이 나오고 아래로는 버금 딸림조, A플랫 메이저 조성이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갈 때는 모두 나란한 조의 조성 관계이므로 G 마이너, C 마이너, F 마이너, 이렇게 정답은 기억 같은 으뜸음조 니은 G 마이너 적어주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음악 수업의 학습 동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킨슨이라는 학자 이름이 보이는데 애킨슨은 교육학에서 목표 지향 이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목표 지향 이론에는 목표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숙달 목표와 수행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교육학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 음악교육학 개론서에 보면 정확하게 숙달 목표와 수행 목표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에 들어갈 목표의 이름은 숙달 목표이며 그 정의로는 자기 향상과 지식 습득에 중점을 둔 목표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학습의 이해를 중요시한다. 내재적 흥미를 가지고 있는 목표이다.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A와 B 학생 중에서 수행 목표를 가진 학생을 찾아 쓰고 그 이유를 나에 근거하여 서술할 것. B 학생, 우리 B 학생을 살펴보면 다른 친구들은 노래를 쉽게 잘 부르는 것 같다.
선생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 이 B 학생은 수행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행 목표는 무엇이냐면 남에게 나를 과시하거나 우월성을 드러내고 유능함을 뽐내기 위한 목표를 말합니다. 음악교육학 개론에서는 목표는 1등급을 받는 것, 우승하는 것과 같이 다른 학습자와의 경쟁에서 이기거나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을 지향하는 목표. 따라서 답을 서술하실 때에는 B 학생 적고 수행 목표의 이유를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을 지향하는 목표로 친구들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4번의 가의 오페라를 쓴 작곡가는 베르크입니다. 이 베르크는 제2의 비엔나 악파라고 불립니다. 이 제2의 비엔나 악파는 제2의 빈 악파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여기 들배에 나타나 있습니다. 들배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들을 제1의 빈악파라고 하고 제2의 비엔나 악파를 쉔베르크, 베르크, 그리고 베베른까지 이 세 사람을 제2의 비엔나 악파라고 부릅니다. 다음 기역을 보겠습니다. 기역에 해당하는 용어 랭어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 봐야 됩니다. 이는 기초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이 의미 있는 소리로 재구성된 음악적 기역. 이것은 여기에 음악적 상징입니다. 그 앞문장을 보시면 음악이 인간의 경험 중에서 오직 예술로만 표현될 수 있는 느낌이 음악적 상징을 통해 표현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정답은 기역, 상징 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를 보겠습니다. 다에서는 여러 미학적 관점이 나오는데 가와 동일하지 않은 것을 한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에서는 인간 내면 심리 상태를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주의가 나타납니다. A, B, C 중에서 두 가지 표현주의가 나오는데 이 내용 역시 음악교육 개론책에 나와 있습니다. 개론책을 보시면 개론책과 A, B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A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인간이 체험하는 일상의 경험 똑같이 A가 나오고 있고 B에서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주변 환경과의 작용을 통해 안정과 불안, 긴장과 위안, 균형과 불균형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음악교육학 개론책에서 똑같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C는 형식주의입니다. 음악의 본질이 음악 작품의 내적 구조에 있다. 이는 형식주의 미학관입니다. 가와 A, B는 모두 표현주의인데 C는 형식주의 미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서술을 하려면 가, A, B, C를 모두 언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가에서는 인간 내면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주의 관점이며 A와 B 역시 표현주의, 그와 달리 C는 형식주의이다. 이렇게 모두를 언급해 주시는 것이 감점 없이 가장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관악기 중심 편성인 보어자 악보가 나왔습니다. 기역과 니은의 유명을 찾는 문제인데 이 악곡은 당적, 당필이 이 당이라는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악은 황이 시인 악곡입니다. 그렇다면 기역과 니은의 유명을 찾아볼 텐데 이 유명은 정관보를 보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 같아서 제가 국립국악원에 있는 악보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장춘불로지곡의 당적보, 당적의 악보입니다.
첫 음이 파라. 이 파라는 중남. 즉 여기서 나타나 있는 두 번째 장단의 파 역시 중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음역이 청중려입니다. 다음 니은을 보겠습니다. 이 니은은 대금입니다. 대금보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여기 대금보를 보시면 우리가 찾고 있는 니은은 네 번째 장단입니다. 이 네 번째 장단의 첫 유명이 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명은 남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해금의 중현과 유현, 이것은 완전 오도 관계를 갖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김영훈 선생님의 국악개론에 나타나 있는데 유현, 중현 두 줄은 완전 오도 차이로 조율한다. 국악개론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어사와 보어자의 악기 편성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악곡은 보어자이며 이것은 관악 중심의 합주이고 보허사는 현악 중심입니다. 이 내용 역시 국악개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악개론을 읽어보시면 검은고, 가야금, 양금 등의 현악기로 연주하는 음악, 보허사, 황하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서술할 것이냐? 관악기 중심의 보어자 그리고 여기에 악기명들을 나와 있는 악기를 적어주시고 이거와는 달리 보허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악기명을 적어주시고 현악 중심의 편성이다 라고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의 가 악곡은 보태평의 희문 악곡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이피문을 말하는데 아마 희문을 적으신 분이 있다면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채점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확하게는 여기 인이피문까지 더욱 정확하게는 보태평 인이피문이다 라고 적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희문 악곡은 보태평이므로 문무를 추게 됩니다. 여기서 나와 다 중에서는 다가 문무를 말하는데 좌약 우적 여기 길다랗게 나와 있는 것이 꿩의 꼬리입니다. 이 악기가 적이고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약입니다. 나에서는 여기 나무 칼을 들고 있는데 이것이 무물을 칠 때 주는 도구입니다. 기역에 해당하는 절차, 이것은 전패입니다. 이 전패에서는 희문이 똑같이 연주가 되는데 가의 인이피문과 전패이문은 그 악곡의 빠르기가 다릅니다. 여기서 나타나 있는 이 한배라는 말이 국악에서 빠르기를 일컫는 용어인데 전패이문은 가와 달리 매우 느리게 연주한다 라고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탠다면 가와 달리 매우 느린 이유, 장식음이나 잔가락, 박을 길게 느려 매우 느리게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입니다. 가, 나, 다는 단가의 악보입니다. 먼저 가는 죽장망해라는 악곡입니다. 가의 악조를 찾으면 샤비에 하나가 붙은 쥐를 도로 잡아서 도, 레, 미, 라, 솔, 솔라도레미의 평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철가입니다. 사철가 역시 샵이 하나가 붙어서 쥐를 도로 잡는다면 도,
시, 라, 미. 그리고 미를 아주 잘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면조입니다. 미라 도시, 미를 가장 잘게 떨고 있는 계면조 앞곡은 나. 다음으로 다는 강상풍월입니다. 이 역시 샵이 하나가 붙어 쥐를 도로 잡고 도, 라, 솔, 라, 도, 레, 미. 솔라 도레미의 평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악조가 다른 하나는 바로 계면조인 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악조를 잘 찾지 못하더라도 사용된 의미름을 찾아보시면 여기서 나에서는 파샵이라는 가와 다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음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나다는 모두 중무리 장단인데 이 북을 연주할 때 온각자리, 강세를 주어 연주를 할 부분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북은 합, 궁, 딱, 궁, 딱, 딱, 궁, 궁, 척, 궁, 궁. 여기 9번째에 강세가 들어가는 중무리 장단입니다. 나의 기억에서 나타나는 장단 및 사설 주기와 관련된 붙임새 용어, 말 붙임새 용어를 묻고 있습니다. 말 붙임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대마디 대장단과 엇붙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엇붙임에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기억에서 나타나 있는 엇붙임의 종류로는 당겨 붙임입니다. 이 당겨 붙임은 뒤에 나오는 사설이 미리 앞부분의 장단을 침범해서 미리 등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시험용으로 서술을 해본다면 앞 장단의 끝에서 다음 장단의 붙어야 할 사설이 미리 나와 붙는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기억 부분을 B 메이저 7도 화음으로 만든다. 기억 부분의 B 메이저는 조표가 모두 샵이 파, 도, 솔, 레, 라까지 5개가 붙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7도의 반감 7화음, 그렇다면 라부터 쌓아 올린 라도 미솔입니다. 라의 샵, 도의 샵, 미, 솔의 샵까지. 근데 여기서 이 메이저는 샵이 4개가 붙어 있습니다. 라의 샵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변화시켜야 하는 한 가지 음은 라, A가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니은 구간은 동일한 음정 간격으로 조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B에서 D로 단 3도, D에서 F로 단 3도, 그리고 F에서 A 플랫 단 3도. 그런데 여기 이명동음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형태 다 적어 보겠습니다. A 플랫에서 단 3도 위로 올라가면 C 플랫이 나오며 G 샵에서 단 3도 올라가면 B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적어야 하냐? 이거는 힌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B 플랫 마이너의 네아폴리탄 6 화음이 나왔는데 B 플랫 마이너는 플랫이 모두 5개가 붙은 B 플랫 마이너의 네아폴리탄 화음은 미 플랫, 솔 플랫, 도 플랫 음이 됩니다. 도, 미, 솔 화음이 어떠한 조성의
1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화음이 1도가 되기 위해서는 1도 으뜸 화음을 말합니다. 그럼 이 조성은 C 플랫 메이저 조성이 될 것입니다. 디귿에 들어갈 장조라고 친히 알려주고 있으므로 C 플랫 메이저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조성은 장조인데 제시부, 이주제, 딸림조. 일단은 소나타의 발전 형식을 보겠습니다. 소나타는 제시부에서 발전부, 발전부에서 재연부로 가게 되는데 제시부에서 제1주제와 제2주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1주제는 원조로 나오고 제2주제는 딸림조로 나옵니다. 근데 이 딸림조가 발전부의 시작 조성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이 딸림조가 발전부의 시작 조성인 E 메이저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원조를 뭐냐? E 메이저가 딸림조이면 원조는 A 메이저 조성이 됩니다. 그래야 A에서 E로 딸림조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의 시작 조성은 A 메이저. 문제에서 이러한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같은 형태로 적어주겠습니다. 참, 조바꿈의 음정 간격은 단 3도이고 그 방향은 위. 그래서 단 3도 위로 진행한다 라고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9번입니다. 가는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의 악보이고 나는 이탈리아 오페라에 관련한 설명입니다. 기역에서 삐아체레 니은에서 꼴칸토가 나왔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같이 제시된 이유, 이 이유를 서술을 해보자면 일단 기역의 뜻은 삐아체레는 임의로 연주한다. 연주자 임의대로 연주를 한다는 뜻이고 이 꼴칸토는 꼴이 영어로 위드입니다. 칸토는 노래를 말합니다. 그러면 노래를 따라서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접목시켜서 서술을 해본다면 기역에 따라 성악가가 임의대로 연주를 하고 반주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반주는 여기 나와 있는 정해진 박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연주되는 노래 선율을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진행을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꼴칸토가 없었더라면 반주 부분에서는 정해진 박자, 쉼표대로 진행을 할 것이며 성악가는 임의대로 박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마디에서 같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의 밑줄 친 디귿에 해당하는 명칭, 이 아름다운 노래, 이것은 벨칸토입니다. 이것은 들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들배를 보시면 이곳에 벨칸토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 여기 아름다운 노래, 정답은 벨칸토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의 작품에 해당하는 오페라 사조, 이 푸치니의 라보엠 오페라는 베리스모 오페라 사조에 해당합니다. 이 베리스모 오페라는 과장이나 꾸밈이 없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의 리을과 미음을 참조한다. 현실적이고 솔직하게 표현. 미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하층민이나
보헤미안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살려서 등장인물이 하층민인데 이들의 삶을 사실적, 현실적으로 반영하였다 라고 이유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리스모에 대한 이야기 역시 들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들베의 푸치니 파트를 보시면 베리스모, 그의 대표작 라보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슈베르트의 들장미 악곡이 나왔습니다. 기역과 니은의 화음기호를 찾아보자면 이 악곡은 샵이 하나가 붙은 G 메이저 악곡입니다. 화성 분석을 하면 1도, 그리고 라, 도, 미, 솔, 라도 미솔의 2도 7화음이 사용되었는데 이 7음이 가장 아래에 오는 2도의 2사화음입니다. 이 7음은 솔이 다음 마디의 파샵으로 해결을 해주고 있고 이는 2도 하행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7음의 해결하는 음은 파샵이 되겠습니다. 니은을 살펴볼 텐데 니은에서는 일단 문제에서 조금 힌트를 주는데 온음계적 공통함으로 이루어진 조성 변화를 참고, 그렇다면 니은의 앞에서 이미 전조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G 메이저에 등장하지 않는 이 도샵음이 나오고 있는데 공통화음 전조, 그렇다면 여기서 G 메이저의 1도 화음이 도샵과 파샵을 쓰고 있는 D 메이저로 전조가 되었습니다. G 메이저의 1도는 D 메이저의 4도가 됩니다. 여기서 공통화음을 잡아서 라, 도샵, 미, 솔, 5도의 2사 이렇게 전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화음 역시 파샵으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샵이 왜 사용되었냐? 사용한 이유를 서술을 해야 됩니다. 일단 조표가 한 개인 G 메이저 조성에서 조표가 두 개인 D 메이저 조성으로 전조되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며 기존에 F 샵 하나만 붙어 있던 것에서 두 개가 붙으려면 다음 조표는 도샵이 되므로 F 샵과 도샵 전조를 위해서 C 샵 음을 사용하였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C 샵 음이 들어가는 조표의 조성 D 메이저로 전조되었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성 변화라고 문제에서 주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잘 읽어본다면 D 메이저로 전조해서 C 샵 음을 사용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입니다. 예술가곡 마왕과 판소리 춘향가가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에 들어갈 용어, 슈베르트는 마왕에서 등장인물을 표현할 때 음색, 조성, 그리고 음역,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샘여림을 사용하여서 등장인물의 역할이나 특성을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대개 낮은 음역, 해설자는 테너, 아들은 알토, 그리고 마왕은 높은 음역을 사용하여서 최저음과 최고음 사이의 이 범위를 다르게 설정해서 등장인물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4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음색, 음역, 조성, 샘여림, 이것을 A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들은 알토의 아버지는 낮은 음역대, 그리고 이 악보에서 샘여림이 빠져 있는데 포르테, 포르티시모, 피아노 등 이 샘여림을 통하여서도 등장인물의 성격을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B, 판소리 춘향가에서 이 대목의 이름은 춘향모와 어사가 상봉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대표적인 경드름, 경제,
경조라고 불리는데 여기 어사에 샵이 4개가 붙어서 이 음을 도로 잡고 음을 써본다면 라, 솔, 미, 레. 정리를 해보면 솔라, 도레미의 경토리와 비슷한 경들음 악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악조를 왜 사용을 하였냐? 배경을 참고하여 서술을 해본다면 이 어사는 한양에서 내려온 인물입니다. 춘향모는 악보에서 보시면 계면조의 악조를 사용하고 있고 어사는 경뜨름의 악조를 사용함으로써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모범 답안으로는 이몽룡이 어사, 서울에서 어사가 되어 내려온 사람임을 표현한다. 내려온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 경드름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감상 비평, 음감비의 수업 내용이 해당하는 영역을 쓰는 문제입니다. 음감비는 그 영역이 감상과 반응, 그리고 비평과 활용으로 두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드림 모고에서 이 음감비 과목명과 영역명을 묻는 문제를 한번 출제를 했었는데요. 교육과정을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원문입니다. 이 교육과정 원문과 문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교육과정 원문에서는 음악 요소, 악곡의 구성 원리, 여기에 음악 요소 구성 원리, 특징의 비교 분석, 특징, 비교 분석, 이 키워드들이 모두 음감비의 감상과 반응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감상과 반응 되겠습니다.